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한 번쯤은 소변에 거품이 심하게 생기거나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발목이 무거워지는 불편을 겪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혹은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의사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은 투석이나 이식분이라는 냉정한 말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에서는 병원 치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만성 신부전 문제를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신장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직접 확인한 실제 사례와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말씀드릴 것이니 믿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소중한 비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건강은 물론 가족의 삶까지 바뀔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실 겁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소변을 볼 때마다 거품이 부글부글 일어나거나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오후가 되면 발목이 자꾸 붓는 증상을 경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증상은 단순한 피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신장이 이미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를 통해 신장 수치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의사에게서 들을 수 있는 대안은 투석이나 이식분이라는 차갑고도 제한적인 선택지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신장은 우리 몸에서 침묵의 장기라 불릴 만큼 조용히 손상됩니다. 신장 기능이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거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신장병 환자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일상을 이어갑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성인 9명 중 1명꼴로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다는 통계는 이 병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사실은 수많은 환자들이 적절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로 병이 악화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는 점입니다. 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해 왔지만 신부전 환자에게 제시되는 치료법은 여전히 극단적인 방법으로 치우쳐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투석에 평생을 의존하거나 타인의 장기를 이식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것만이 길일까요? 오랜 세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능성은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식탁 위의 평범한 음식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언제나 환자의 고통이었습니다. 투석을 권유받고 절망 속에 빠져있던 노인들의 눈빛, 가족들이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찾아온 순간들, 그런 경험이 저를 이 길로 이끌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자신이 신장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단지 방법을 몰라서 점점 악화되는 증상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글의 시작에서 제가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희망은 아직 남아있으며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생활 속의 작은 선택이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 의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것은 197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당시 38살이던 저는 신장내과 전공의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는데 그중 한 명의 사례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52살 남성이 제게 찾아왔을 때 이미 신장 기능은 정상의 15% 수준까지 떨어진 말기 상태였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투석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에게 해드릴 수 있는 치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가 매일 집에서 직접 키운 양배추를 갈아 남편에게 먹였고 놀랍게도 반년이 지나자 신장 수치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학 교과서 어디에도 양배추가 신장을 회복시킨다는 이야기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비슷한 경험을 반복해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병원 치료로는 호전되지 않던 환자들이 꾸준히 특정 채소를 섭취하면서 서서히 신장 기능을 되찾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보았고 그중 상당수가 기존 의학적 치료만으로는 희망이 없다고 판정받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식습관의 변화가 그들의 삶을 구해내는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한계에 부딪혔을 때 환자와 가족들은 절망했지만 저는 그 절망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습니다. 환자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자연의 힘을 받아들였을 때 믿기 어려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제게 새로운 사명을 심어주었습니다. 단순히 의학적 처치만이 아니라 환자들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양배추는 누구나 냉장고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채소처럼 보이지만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며 확인한 사실은 이 겸손한 채소가 신장 회복에 있어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양배추 속에는 비타민 U라 불리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손상된 세포막을 재생시키는 능력이 뛰어나 특히 신장의 사구체 혈관벽을 복구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사구체는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정수기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양배추는 마치 망가진 필터를 새 것으로 교체하듯 기능을 되살려줍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설포라판은 신장세포 내부에 쌓여있는 독소를 제거하고 동시에 새로운 건강한 세포가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작용은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양배추를 아무렇게나 먹는다고 해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해야만 신장이 살아나는 힘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양배추를 생으로 갈아 즙을 내어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작은 컵 2잔, 아침 1잔, 저녁 1잔을 신선하게 갈아서 바로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는 잘게 썰어 생으로 씹어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에 밥 공기 반 정도의 분량을 식사 30분 전에 천천히 씹어 삼키면 됩니다. 이때 어떤 양념도 가하지 않고 순수한 양배추 그대로 섭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는 신장 기능이 열이 % 남짓 남아 투석을 권유받았던 환자가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 서서히 기능을 회복하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다시 웃음이 돌아오던 순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양배추는 너무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생명력은 많은 환자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언제나 강조합니다. 양배추를 대하는 시각을 바꾸어 보라고. 평범한 채소가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브로콜리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식탁을 장식하는 평범한 채소로 여기지만 제가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신장 해독과 회복에 있어서 거의 혁명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천연 치료제와도 같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신장 내부에 쌓여있는 독소를 마치 자석처럼 끌어당겨 몸 밖으로 배출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양배추에도 들어있는 설포라판이지만 브로콜리에는 그 양이 3배 이상 많아 훨씬 더 강력한 해독작용을 발휘합니다. 게다가 브로콜리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장세포의 항산화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손상된 세포들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마치 꺼져 있던 자연 치유 스위치를 다시 켜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저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혈액 속 노폐물이 정상 수치의 8배 이상 쌓이고 피부까지 검게 변한 환자가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한 뒤 소변색이 맑아지고 피부가 원래 빛을 되찾는 변화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효과를 얻으려면 올바른 섭취 방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브로콜리를 너무 오래 끓이면 귀중한 영양 성분이 모두 파괴되므로 끓는 물에 3분에서 5분 정도만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꽃송이뿐 아니라 줄기에도 해독 성분이 풍부하므로 버리지 말고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언제 먹는지가 효과를 좌우하는데
저의 경험상 저녁 식사 후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밤 시간 동안 신장이 해독작용을 가장 활발히 하기 때문에 매일 저녁 브로콜리 한 송이 정도를 데쳐 드시면 수면 중에 신장이 하루 종일 쌓인 독소를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단순히 몸에 좋은 채소가 아니라 신부전 환자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소중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마늘은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음식에 풍미를 더해주는 양념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신부전의 진행을 막고 손상된 신장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천연 치료제 중 하나입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환자들 가운데 고혈압으로 인해 신장 혈관이 심하게 손상되어 의사들로부터 되돌릴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몇 달 안에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는 선고를 받았지만 젊은 시절부터 매 끼니마다 생마늘을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상태는 악화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부종이 줄고 혈압이 안정되었으며 결국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조금씩 회복되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마늘을 씹거나 으깨는 순간 생성되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에 숨어 있습니다. 알리신은 신장 내부의 염증을 직접 억제하고 고혈압이나 당뇨로 손상된 혈관을 복구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한 신장세포의 자가 치유 능력을 깨워 스스로 손상에서 회복하도록 돕고 동시에 새로운 손상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이중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나 마늘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이런 이점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을 요리에 넣어 오래 끓이거나 구워 먹는데 그렇게 하면 알리신 성분이 대부분 파괴되어 버립니다. 올바른 섭취법의 첫 번째는 생마늘을 잘게 다진 후 10분 정도 공기에 노출시켰다가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알리신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얇게 썬 마늘을 꿀에 재워 두었다가 먹는 것으로 매운맛이 줄어들어 먹기 쉬워지고 알리신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다만 반드시 충분한 물을 함께 마셔야 신장에서 알리신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섭취 시점도 중요한데 식사 30분 전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먹어야 알리신이 신장까지 충분히 도달해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 냄새 때문에 꺼리지만 사과 한 조각을 함께 먹거나 우유를 마시면 냄새가 크게 줄어듭니다. 마늘은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신부전을 막고 회복의 길을 여는 강력한 자연의 선물이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섭취한다면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 회복을 돕는 핵심 식품으로 양배추, 브로콜리, 마늘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더해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보조식품들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실제로 신장 기능이 크게 저하되어 하루에도 단백질이 정상치의 20배 이상 소변으로 빠져나가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사과 한 개를 껍질째 먹기 시작했고 불과 보름 만에 소변의 거품이 줄어들더니 한 달 후에는 단백뇨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과의 풍부한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에 있습니다. 펙틴은 신장의 사구체막을 강화해 단백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며 이는 마치 새는 바구니 구멍을 메워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한 사과에 들어있는 케르세틴 성분은 강력한 항염 효과를 발휘해 신장 내부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동시에 혈관을 보호해줍니다. 이로 인해 특히 당뇨로 손상된 신장 혈관을 회복하는 데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보조식품은 달걀 흰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장 질환이 있으면 단백질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쁜 단백질만 피해야 할 뿐 좋은 단백질은 오히려 신장 회복을 촉진합니다. 실제로 심한 빈혈과 근육 손실로 체중이 10kg 이상 줄어든 환자가 있었는데 그는 매일 아침 삶은 달걀 흰자 2개를 섭취한 뒤 체력이 조금씩 회복되었고 결국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달걀 흰자에는 알부민이라는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 알부민은 혈액 내 삼투압을 조절하여 신장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노폐물을 운반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과와 달걀 흰자는 단독으로도 뛰어난 효과를 지니지만
앞서 소개한 양배추, 브로콜리, 마늘과 함께 섭취하면 신장의 회복 과정이 더욱 강력하게 촉진됩니다. 저는 실제 임상에서 이 조합을 통해 극적으로 호전된 환자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언제나 강조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과 1개, 단순한 달걀 흰자 2개가 당신의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식품들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각각을 따로따로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루 식단 속에서 균형 있게 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언제나 구체적인 실천법을 제시했는데 그 핵심은 아침, 점심, 저녁 세끼를 통해 꾸준히 신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나누어 섭취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침에는 신선한 양배추를 갈아 즙을 낸 한 잔과 껍질째 먹는 사과 1개를 권장합니다. 아침 공복에 이 2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손상된 세포막을 재생시키는 양배추의 성분과 단백뇨를 막아주는 사과의 팩틴이 동시에 작용하여 하루의 시작을 건강하게 열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살짝 데친 브로콜리와 삶은 달걀 흰자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브로콜리의 풍부한 설포라판과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신장세포의 해독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알부민이 가득한 달걀 흰자가 세포 재생과 혈액 내 삼투압 조절을 도와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저녁에는 반드시 마늘을 활용한 요리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다진 생마늘을 10분 정도 공기에 노출시킨 후 요리에 곁들이거나 꿀에 재운 마늘을 식사 30분 전에 섭취하면 알리신의 효능이 극대화되어 하루 동안 지친 신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아침에는 양배추와 사과, 점심에는 브로콜리와 달걀 흰자, 저녁에는 마늘을 배치하는 식단은 신장이 회복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시도한다고 눈에 띄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최소 석 달 이상은 이어가야 몸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들이 이 원칙을 성실히 지켰을 때 신장 기능이 회복되고 삶의 질이 개선되는 기적 같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식단은 단순한 음식 조합이 아니라 희망을 되찾는 실천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다면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됩니다. 실제로 저는 양배추와 브로콜리를 꾸준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장 수치가 오히려 나빠지는 환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세히 확인해보니 그는 평생 짠 음식에 길들여져 하루 3번 국물 요리를 즐겼고 물 대신 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독을 계속 집어넣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신장 회복도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평균 12g의 소금을 먹는데 신장이 약한 사람은 5g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김치 한 젓가락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국물 요리를 완전히 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불과 2주일만 지나면 입맛이 바뀌어 담백한 맛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8잔 이상은 마셔야 하는데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셔야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은 신장에 무리가 되지만 가벼운 걷기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장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 30분 정도 천천히 걷는 습관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면입니다. 신장이 가장 활발하게 회복 작업을 하는 시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신장이 회복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전자기기를 일찍 끄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뒤 잠자리에 드는 습관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입니다. 화를 자주 내거나 걱정이 많으면 신장 혈관이 수축되어 기능이 저하됩니다. 하루 3번, 한 번에 10회씩 깊게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올바른 생활 습관은 음식 이상의 힘을 발휘하며 신장 회복의 밑바탕이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신장을 회복시키기 위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지킨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매일같이 접하는 숨은 적들을 피하지 못한다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실제로 양배추도 먹고 브로콜리도 챙겨 먹었는데 왜 신장 수치가 나빠지느냐고 물었던 환자들을 보면서 저는 그 원인을 하나씩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소염 진통제입니다. 두통이나 관절통으로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복용하는 이 약들은 신장의 혈류량을 직접 줄여 조용히 신장을 파괴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 동안 복용한다면 신장이 망가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 같은 약들은 특히 신장에 독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일부 혈압약입니다. 모든 혈압약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특히 이뇨제 계열의 약은 소변량을 억지로 늘려 혈압을 낮추는 방식이라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실제로 몇 년 동안 이뇨제를 복용한 환자들 가운데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경우를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반면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나 칼슘 채널 차단제 계열은 신장에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조영제입니다. CT나 MRI 검사를 할 때 혈관에 주입하는 이 약물은 한두 번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자주 사용하면 신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줍니다. 네 번째는 항생제인데 특히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은 신장 독성이 강하므로 신장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의사에게 안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무서운 적은 당뇨와 고혈압입니다. 이 두 질환은 신장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파괴합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당이 높아져 신장의 작은 혈관들이 딱딱하게 굳고 고혈압은 지속적인 압력으로 사구체를 손상시킵니다. 이렇게 한번 굳거나 손상된 필터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수십 년간 당뇨와 고혈압을 방치한 결과 신장 기능이 5%까지 떨어져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용이 없던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혈당과 혈압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며 식후 2시간 기준 혈당은 140 이하, 혈압은 130에 80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숨겨진 파괴자들을 멀리하면서 동시에 올바른 음식을 꾸준히 섭취할 때 비로소 신장이 회복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며 가장 깊이 깨달은 것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해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올바른 방법을 실천하면 기적 같은 회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정상 기능의 3%밖에 남지 않아 온몸이 독소로 가득 차고 6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았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가족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매일 아침 양배추즙을 마시고 저녁에는 브로콜리를 데쳐 드셨으며 마늘 6쪽과 사과 3개를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소변이 맑아지고 입냄새가 줄어들며 몸 상태가 조금씩 개선되었습니다. 결국 석 달 만에 신장 기능이 35%까지 회복되었고 반년 뒤에는 60%로 올라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처럼 극적인 사례는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고 저 역시 의사로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분이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단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철저히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조금이라도 타협하거나 대충 실천했다면 이런 결과는 결코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강조합니다. 신장 건강을 위한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개선은 반드시 꾸준히 그리고 정확하게 지켜야 하며 동시에 전문 의료진과 긴밀히 상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같은 방법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효과를 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제한적인 결과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고 필요하다면 의학적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제가 전한 방법들은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관리의 한 부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실천하는 태도입니다. 현대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올바른 생활습관과 의학적 치료가 함께할 때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신장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기검진을 권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가장 큰 자산이며 올바른 정보와 꾸준한 실천이 야말로 삶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과 삶을 지켜줍니다. 앞으로도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에서 유익한 정보를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